자,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생식세포는 정자와 난자를 생식세포라고 하고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세포 분열 과정을 생식세포 분열 또는 감수 분열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체세포를 가지고 감수 분열을 해서 정자, 난자를 만드는데 정자와 난자의 유전 물질의 양이 세 번째 줄, 체세포와 같다면, 체세포와 같은 양의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면 정자에 46개, 난자에 46개 들어있어서 만들어진 수정란이 92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만들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큼 정자에 23개, 난자에 23개의 염색체를 가져서 그 둘이 합쳤을 때 46개를 가지는 46개 염색체를 가지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수정란이 만들어진다. 이게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림에 보면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비교해 놨어요. 이 비교하는 그림 염색체 몇 개에서 복제하고 분열하고 만들어진 딸세포 이런 거 다 정리했어.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정리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갈게요. 여기서는 자, 체세포 분열은 원래 모세포 상동으로 있는 EN이었던 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때도 여전히 딸세포의 핵상도 변함없이 EN인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의 경우는 상동으로 존재하던 염색체, 상동으로 가지고 있던 염색체를 상동으로 가지고 있던 모세포가 상동이 아닌 딸세포 N은 23인 딸세포 4개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체세포 분열은 한번 복제하고 나서 분열을 한 번만 하는데 복제 한 번 하고 분열은 나뉘어지는 거 한 번 하는데 이때 뭐가 분리되냐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갑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 체세포 분열. 자, 감수 분열은 복제 똑같이 체세포 분열처럼 한번 하고 그리고 연속으로 한 번 분열하는 시기 한 번 분열하고 한 번 더 분열해요. 2번 분열한다 했어요. 그래서 총 2번 분열하는 거 두 번 분열하는 게 감수 분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분열하는 식이 둘로 나뉘어지죠. 그 다음 두 번째 분열 한 번 더 둘로 나뉘어지죠. 각자 2번 분열한다. 그래서 복제는 한 번 하는데 분열은 2번 하는 거 감수 분열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분열을 하기 전에 감수 1분열에서 상동인 염색체가 나란히 딱 붙어서 8점 낀다 했죠. 그래서 만드는 염색체 이름은 이가 염색체 또는 4개의 염색 분체를 가지는 염색체다라고 해서 4분 염색체라고도 부르고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 감수 1분열에 복제하고 나서 전기에 응축하면서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접합이라고 해요. 접합.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는 시기 감수 1분열 전기입니다. 그리고 중기에 나란히 얘네들이 줄을 서고 후기에 얘네들이 방추사에 의해서 양쪽으로 끌려가는데 이때 뭐가 분리되냐? 나란히 붙어있던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니까 하나의 세포에 더 이상 상동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핵상이 N은 23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감수 1분열.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분열을 합니다. 복제 없이 한 번 더 분열하는데 이때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이게 마치 체세포 분열과 유사해 보이죠. 그런데 이때 차이점이 있다면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 분체 분리되는 이 시점에는 상동으로 존재하는 상태고 감수 분열에서 염색 분체 분리되는 이 시점에는 얘네들이 지금 상동이 아닌 상태, N인 상태예요.
염색분체 분리돼서 N은23에서 N은23으로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표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자, 복제 횟수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복제, 생식세포 분열도 한 번 복제. 그런데 차이는 분열 횟수, 체세포 분열은 한 번만 분열하는데 생식세포 분열은 2번 분열합니다. 그 다음 딸세포, 모세포가 2개가 되는 체세포 분열, 모세포에서 딸세포가 2개가 되는 거, 모세포 하나에서 딸세포 4개가 되는 게 생식세포 분열. 그 다음 체세포 분열은 EN이었던 세포가 핵 속의 염색체에 여전히 상동으로 EN으로 존재하는 딸세포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감수분열의 경우는 모세포 EN이었던 상동으로 염색체를 가지던 모세포가 핵상이 N으로 바뀌는 더 이상 상동인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감수 1분열을 하고, 그리고 나면 감수 2분열을 통해서는 핵상 변화 없이 N에서 N으로 세포 분열이 한 번 더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세포 주기는, 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2배로 불어나고 간기에 복제하고 세포의 크기도 키우고 그 다음에 분열하면서 2개가 되는데 먼저 핵 분열을 하고 핵이 둘로 나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 세포질까지 나누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세포의 분열 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설명 듣고 씁시다. 설명 듣고. 자, 체세포 분열은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와 분열기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간기 중에서도 그 시기를 세분화하면 G1기, S기, G2기로 나눌 수 있어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 중에서 G1기는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 세포의 크기를 늘려요. 2배로 불려요. 보통 사이즈가 곱빼기 사이즈 되는 시기라는 거야. 그 중에서도 세포 자체가 커지는 시기. 그리고 나서 S기에는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커지는 시기. 자,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먼저 세포가 커지는 거야. 세포가 커지는 시기 G1기.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DNA 유전 물질이 복제하는 시기가 S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핵 분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는 시기가 G2기. 분열할 준비를 이제 ready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 준비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을 하는데, 분열하는 시기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 시기로 나눌 수 있고, 핵분열은 우리 알다시피 전중 후 말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에는 염색체가 응축하죠. 자, 분열할 때는 뭐야? 이사가는 거니까 이사가기 위해서 짐을 싸요. 짐을 싸는 거, 패킹하는 거, 응축하는 거라 했지. 응축하는 거 전기. 그 다음 중기에는 가운데 배열해요. 정가운데 일렬로 줄을 서고, 후기에는 양쪽으로 끌려가요. 방추사에 의해서 동원체에 결합해서 끌고 간다. 이때 후기에 분리되는 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 자, 여기 복제하기 전에는 한 가닥이었는데 복제하고 나면 2가닥 됐죠? 2가닥짜리가 응축했어요. 양쪽으로 끌고 가죠. 끌고 가서 분리되는 거 한 가닥, 한 가닥, 2가닥의 염색 분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2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그 다음 말기가 되면 그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풀어집니다. 왜냐면 분열을 다 했어. 이사를 다 했어. 그리고 나면 어떻게? 짐 정리한다 했죠? 짐을 풀어요. 마찬가지로 염색체를 염색사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포질 분열을 하는 거예요. 핵을 먼저 분열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을 하는 거. 이게 체세포 분열의 주기이고요. 쓸 시간 줄 거야. 자, 생식세포 분열은 또 달라요. 조금 달라. 자, 먼저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체세포가 뭐가 된다고? 정자나 난자가 된다고. 이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에는 체세포랑 동일하게 진행돼요. G1, S, G2기가 있고, G1기에 세포가 커지는 시기, 세포 생장. S기, DNA 복제하는 시기. G2기,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매님. 저기요. 일어나세요. 자,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준비가 다 완료되면 이제 뭐 한다고? 분열한다고. 분열하는데 뭐부터 분열해? 핵 분열 먼저. 핵부터 분열해요. 그런데 생식세포는 2번 분열한다 했죠? 첫 번째 분열, 두 번째 분열이 있어요.
첫 번째 분열의 전중호흡말, 두 번째 분열의 전중호흡말. 순서로 따지자면 간기에 G1기, S기, G2기 지나서 감수 1분열 전중호흡말 지나고 감수 2분열 전중호흡말 중간에 복제하는 시점 없어요. 한 번만 맨 처음에 복제합니다. 자, 그리고 핵분열 제1분열의 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특징 핵심적인 것만 지금 정리한 거야. 전기에는 먼저 염색사에서 염색체로 응축한다 했죠. 그 다음에 상동인 염색체가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상동 염색체가 얘네들이 나란히 결합을 해 팔짱을 낀다 했지. 형성되는 염색체 뭐야? 이가 염색체, 다른 말로 4분 염색체. 응축하고 접합하는 일이 일어난다. 응축은 염색사에서 염색체로 이사할 짐을 싸는 거예요. 짐 싸는 거 이사 준비. 접합하는 거 이가 염색체가 결합해요. 딱 붙어요. 4분 염색체가 됩니다. 그냥 중기에는 중앙에 배열하는 거 동일하고, 후기에는 이 상동 염색체가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 두 가닥의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서로 분리되어서 말기가 되면 다시 염색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 염색사로 풀어진다 했죠? 이사를 다 했으니까, 분열을 다 했으니까 이제 짐을 풀어. 그런데 한 번 더 분열하래. 이사 또 간대. 그럼 어떻게 다시 짐 싸. 어떻게? 감수 2분열 전기에 다시 응축을 합니다. 응축하고 중기에 또 중앙에 배열하고, 후기가 되면 이번에는 이때 무슨 시점이냐면 지금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양쪽으로 끌려가요. 염색분체에 분리되고, 말기가 되면 염색사로 또 풀어집니다. 그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세포질을 분열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 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선생님 방금 설명한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줄글로 써져 있어요. 제가 밑줄 쳐볼게요. 자, 먼저 세포는 간기에 유전물질 복제한 후 분열한다. 복제하는 시기. 자, 간기는 G1, S, G2기로 구분한다. 여기부터 박스 치세요. 여기 두 번째 줄부터. G1기는 박스. 세포가 빠르게 생장하는 시기. 크기가 커지는 거야. 2인분으로 불어요. 곱빼기. 그러니까 S기는 DNA를 복제하는 시기. 자, 세포의 크기를 키웠으면 이거는 두 번째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DNA를 복제하는 거죠. 그다음 G2기는 그 이외에 부수적인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세포 분열을 진짜로 준비하는 시기. 이제 완전 진짜 분열하기 직전에 마지막 점검. 그리고 나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DNA 복제한 후에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했죠. 딸세포 2개 만든다 했어요. 자, 체세포 분열 결과 처음과 동일한 엄마와 동일한 딸세포가 2개 만들어진다. 자, 시기를 이렇게 원으로 나타낸 걸 보면 간기가 분열기보다 훨씬 길어요. 실제로 분열하는 건 이렇게 피자 한 조각만큼인데 간기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서 G1기에 세포를 키웠죠. 이때 짜장면 보통 사이즈 한 가닥짜리. S기에 뭐가 되냐? 곱빼기 사이즈가 되는 거죠. 짜장면 한 그릇이 2가닥짜리 2배가 됩니다. 그래서 G2기에서도 여전히 2가닥짜리로 존재해요. 2배로 존재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염색체로 그려놨지만 사실 여기에 다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 교과서에 그림 있죠. 그리고 분열기에 염색체로 응축하는 겁니다. 넘겨서. 자, 방금은 체세포 분열 본문으로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생식세포 분열 정리해보면 마찬가지로 S기의 DNA 한 번 복제해요. 그리고 분열을, 복제는 한 번 하는데 분열은 연속으로 2번 한다. 그러니까 염색체수와 유전물질의 양이 모세포의 절반인 딸세포가 4개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숫자가 감소하는 분열, 감소분열이라고 한다. 두 번째 문단은 감수 1분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 문단은 감수 2분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감수 1분열은 생식세포 분열 과정 중 염색체 수가 줄어들어요. 어떻게? 얘는 46에서 얘는 46에서 얘는 23으로 줄어드는 시기 감수 1분열. 왜 그러냐 하면 상동인 염색체가 접합했다가 분리되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의 핵 속에 더 이상 상동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나뉘어 들어간 상태로 존재합니다. 딸 세포로. 그래서 EN에서 N으로 변화하는 시기예요. 감수 2분열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간기 없이 복제하거나 불리거나 곱빼기로 되는 시간 없이 아까 만들어졌던 감수 1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두 개의 세포가 여기서 아까 하나였던 게 두 개로 되는 게 1분열이었고 이 두 개가 2분열에 각각 분리돼요. 각각. 그래서 4개가 됩니다. 4개. 이때는 후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들어간다. 그래서 핵상 변화는 없어요. N은 23에서 N은 23으로 변화 없다.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밑에 그림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 가지고 핵심 키워드 보면서 여기 교과서에 있는 본문도 같이 보면 됩니다. 볼게요. 자, 감수 1분열 간기 있고 감수 2분열은 간기가 없어. 바로 전기부터 시작이에요. 자, 간기에 DNA 복제하는 시기 복제했어요. 그 다음에 전기되면 응축하죠. 그리고 입가 염색체 형성 접합한다 했어.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어 나란히 붙어서 두 개의 염색체가 붙어있는 상태, 입가 염색체, 다른 말로 4분 염색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줄을 서요. 일렬로 줄을 서요. 방추사가 동원체에 붙어서 양쪽으로 끌고 갑니다. 후기. 이때 뭐가 분리되냐? 붙어있던 상동인 염색체가 분리되어요. 상동 염색체 분리. 말기가 되면 핵분열 완전히 되고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는데 이때 핵상이 어떻게 됐어? 상동이었던 세포가 상동이 아닌 상태로 EN에서 N으로 염색체 개수 처음에는 모세포 4개였는데 세포의 핵 속에 4개였는데 2개 존재하는 상태로 염색체 수와 핵상의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복제 없이 바로 뭘 해? 이제 분열을 합니다. 복제 없이 분열을 하는데 이때 상태 어떤 상태냐? EN은 2인 상태. 풀어졌던 게 말기에 풀어졌던 게 다시 응축합니다. 응축하고 중간에 일렬로 줄을 서고 배열하고 중기. 그 다음에 이번에 후기에 분리되어 들어가는데 뭐가 분리되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염색체 개수 변화 없고요. 그다음 핵상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N에서 N으로 2에서 2로 N에서 N으로 여기 왜 2N이라고 써놨지? 잘못 썼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N은 2인 상태에 상동이 아니야. 얘랑 누가 상동이야? 얘랑 상동이잖아. 얘네 둘이 상동이야. 근데 같은 세포에 없죠?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지 않아. 다른 세포로 들어갔어요. 상동이 아닌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이것도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던 내용인데 엄마 아빠 사람이니까 상동인 염색체를 세포의 핵 속에 가지고 있고 얘는 46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는 수가 감소해요. N은 23으로. 이 과정이 바로 뭐다? 생식세포 분열이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내가 바로 EN은 46을 가지는 수정란이 된 거죠. 이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가 EN은 46인 세포가 체세포 분열하면 똑같이 EN은 46인 EN은 46인 세포로 이루어진 뇌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 자, 감수 분열 할 때 처음에 DNA 양 염색 본체에서 DNA 복제하면 S기에 뭐해? 2배가 되죠. 그래프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전기, 중기, 후기 때까지 변화 없다가 말기가 되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감수 1분열이야. 그 다음 복제 없이, 복제하면 늘어날 텐데 복제하는 거 없이 또 한 번 더 분열해서 전, 중, 후 거쳐서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말기, 감수 2분열이 완성이 되면 생식세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시점에 염색체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상동이었던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복제하기 전인 상동 염색체 2개가 있어요. 염색 분체 지금 2개일 때 파란 동그라미 2개 염색 분체 수예요. 얘는 2인 상태로 그린 거야. 상동이야.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이거 지금 나야. 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상동 염색체가 DNA 복제하면서 2배가 돼요. 몇 가닥 됐어? 4가닥 됐죠? 4가닥이 붙어요. 4분 염색체 만들죠?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는 시기 감수 1분열. 이때 여전히 염색체의 개수는 하나, 둘, 2개고 얘네들이 상동이니까 핵상은 2n이고 아까랑 달라진 건 뭐야? DNA 복제, S기에 복제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염색 분체가 하나, 둘, 셋, 넷, 파란 동그라미 4라고 쓴 거 염색 분체의 수가 4개가 됐다. 그래서 전중 후 거쳐서 후기에 상동 염색체 분리돼서 말기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상동인 애들이 분리되니까 하나의 세포에 상동인 상태가 존재하지 않고 혼자 존재해요. 그런데 어떤 상태? 곱빼기 상태로 존재하죠. 곱빼기 상태로. 그래서 핵상은 n이고 염색체 개수는 1이지만 염색 분체 가닥수는 2이다라고 쓴 거예요. 파란색 동그라미.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분열합니다. 전, 중, 후 거쳐서 말기가 되면 이때 염색 분체 양쪽으로 분리되어서 생식세포 4개 형성하고 한 가닥짜리 염색체 1개, 염색 분체 수도 1개. 이렇게 DNA의 염색 분체의 수가 처음 숫자에서 복제하면서 2배 되고 감수 1분열 하면서 절반 되고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분열 한 번 더 하면서 한 번 더 절반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세로축이 뭐라고 써있냐면 DNA 상대량이에요. 상대량이라는 거, 상대적인 값이라는 거. 처음 숫자가 어떻든 간에 처음 숫자에서 곱하기 2, 2배 되고 복제하면 그 다음 분열하면 2분의 1 절반 되고 한 번 더 분열해서 2분의 1 절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처음 숫자가 6이든 3이든 1이든 10이든 상관없이 처음 숫자에서 복제하면서 2배 되고 분열하면 절반 되고 한 번 더 분열해서 한 번 더 절반 되고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DNA 양의 변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체세포를 기준으로 한 것도 선생님이 그려놨어요. 자, 간기는 준비하는 시기. 준비하다가 뭘 준비해? DNA 복제를 하죠. 복제하니까 2개의 염색체가 보통 사이즈에서 곱빼기 사이즈 됐어요. 보통 사이즈에서 곱빼기 사이즈 될 때 염색체 개수나 핵상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염색 분체가 2개에서 4개로 됐네요. 그리고 전, 중, 후 거쳐서 말기가 되면 분열해요. 어떻게? 염색 분체가 염색체들이 나란히 줄을 서고 염색 분체 분리돼서 상동인 상태로 여전히 염색체 개수 변화 없이 핵상 변화 없이 존재합니다. 이때 염색 분체 수는 2개. 그래서 체세포는 처음 염색 분체에서 2배 되고 다시 절반으로 돌아오면서 모세포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염색 분체의 수를 가지는 동일한 DNA 양을 가지는 세포가 2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여기 표현을 하면 이 부분이 DNA 양이 늘어나는 이 시점이 S기가 되는 거죠. 증가하는 이 시점. 여기도 마찬가지 생식세포 분열에도 이 증가하는 이 시기가 S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이 G1기였고 S기 이후가 G2기부터 전, 중, 후
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 한 개에 들어있는 DNA 양은 분열 전에 DNA가 복제되어 2배로 증가했다가 감소 1분열, 2분열 하면서 반으로 2번 감소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난자는 모세포의 절반 사이즈만큼의 DNA를 가지는 세포가 되고요.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EN은 46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필기할 시간 줄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선생님이 용돈 봉투 이야기했었지. 엄마 아빠한테 용돈 봉투를 받았어. 그 안에 같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금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용돈 봉투를 2개씩 받았어. 거기에 같은 금액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른 금액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염색체에 파란색 염색체와 빨간색 염색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긴 거 2개, 짧은 거 2개. 아빠한테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엄마한테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그 염색체를 돈봉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금액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아빠한테 받은 큰 봉투, 큰 봉투 있고 작은 봉투 있고, 엄마한테 받은 큰 봉투 있고 작은 봉투가 있어요. 자, 큰 봉투에, 아빠한테 받은 큰 봉투에 500원이 들어있었고, 엄마한테 받은 큰 봉투에 1000원이 들어있었어. 아빠한테 받은 작은 봉투에 300원이 들어있었고, 엄마한테 받은 작은 봉투에 100원이 들어있었어. 이해되죠? 자, 봉투를 4개 받았네. 큰 봉투 2개, 작은 봉투 2개.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자, 그걸 가지고 염색체와 유전 정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봉투에 있는 돈이 어떤 종류, 어떤 정보가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서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건 이렇게 4개의 염색체가 각각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 때 내가 정자나 난자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감수 분열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감수 분열하는데 감수 1분열 하고요. 감수 2분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생식세포를 만들어요. 이때 내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유전 정보의 조합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감수 1분열을 할 때에는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죠?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큰 봉투가 분리됩니다. 그 다음 작은 봉투도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분리되어서 생식세포 만들 때 들어가요. 분리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분리돼요. 뭐가 분리돼?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에는 아빠한테 받은 큰 봉투 500원, 아빠한테 받은 작은 봉투 300원 들어있는 총 800원 들어있는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한쪽에는 엄마한테 받은 큰 봉투 1000원, 엄마한테 받은 작은 봉투 100원 해서 한 번 더 분리되어 들어간다 해도 여전히 동일하게 큰 봉투, 작은 봉투 둘 다 엄마한테 받은 거 총 1100원 들어있는 그런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금액이 유전 정보라고 했죠. 금액이 다르다는 건 정보가 다르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아빠한테 받은 500원과 엄마한테 받은 300원이 같은 세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는 아빠한테 받은 500원이랑 아빠한테 받은 300원이 이거 잘못 말했네. 다시. 아빠한테 받은 500원과 아빠한테 받은 300원이 아까 같은 생식세포로 들어가서 800원짜리 생식세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아빠한테 받은 500원과 엄마한테 받은 100원이 같은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얘네들이 뒤집어져가지고 얘네들이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받은 큰 봉투에 있는 1000원과 아빠한테 받은 작은 봉투에 있는 300원이 같은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염색 분체가 분리돼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면 이때는 봉투에 총 600원 들어있는 생식세포, 1,300원 들어있는 생식세포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동인 염색체 두 쌍이 조합을 하면 최종적으로 800원짜리 생식세포, 1,100원짜리 생식세포, 600원짜리 생식세포, 1,300원짜리 생식세포 이렇게 4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뭐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상동 염색체 두 쌍 가지고 했어요. 두 쌍 가지고 몇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어? 생식세포 4종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상동 염색체의 수의 제곱만큼 다시 2의 상동 염색체의 수의 제곱만큼의 다양한 생식세포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쌍 가지고 하면 2의 세제곱만큼 8가지 종류, 4쌍 가지고 하면 2의 4제곱만큼 16가지의 생식세포 이렇게 생식세포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한 장 넘기면 또 나옵니다. 넘기면 여기 보세요. 자, 아빠한테 500원짜리 긴 거 파란색, 그 다음 엄마한테 1,000원, 긴 거 빨간색,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빠한테 짧은 거 파란색, 짧은 거 300원. 엄마한테 짧은 거 100원, 빨간 거, 짧은 거 100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조합이 두 쌍 가지고 따지면 4가지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좌우가 바뀌었어요.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 파랑, 빨강 하나, 빨강, 파랑 하나 이렇게 물려받아서 금액의 조합이 얼마지? 600원, 1,300원 이렇게 조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감수분열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핵심은 상동염색체가 23쌍인 우리 사람은 2의 세제곱만큼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하나는 정자에서 2의 23제곱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하나는 난자에서 2의 23제곱 경우의 수 해서 총 사람은 이마만큼의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나 와 그렇게 많이 닮지 않은 거예요. 왜? 아빠가 만드는 정자의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2의 23제곱, 엄마가 만드는 난자의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2의 23제곱. 그리고 그 둘이 또 만날 확률까지 하면 나와 내 형제, 언니, 오빠, 남동생, 여동생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합이 다양하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고 종을 유지하는데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